네, 저는 책을 전도하고자 강의하고 책 쓰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제가 해보니까 책만큼 가장 위험이 없고 배신이 없어요. 대신에 초반에 좀 힘든 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좀 이를 악무시고 꾸준하게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,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러죠. 여러분이 차이를 만들어내셔야 독점할 수 있습니다. 꾸준히 반복해서 책을 읽어가시면 여러분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단 하나의 메시지, 단 한 권의 책은 없습니다, 여러분.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.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하는데,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쉽게 살려고 하면 돈이 어렵게 벌어지고 삶이 어려워져요. 어렵게 힘들게 살려고 어렵게 힘들게 오히려 고통스럽게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돈 버는 게 쉬워집니다.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단 하나의 메시지, 단 한 권의 책은 없습니다, 여러분. 그저 책이 시키는 대로 닿는 대로 꾸준히 내가 읽어 나가겠다,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주길 바라고,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단 하나의 원칙, 단 한 번의 어떤 기회로 뭐 성공할 수 있다,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,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지 말라 이런 것도 다 그런 말입니다. 그리고 모든 고전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은 데미안을 읽었다고 해서 나는 이 문장에서 감동받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문장에서 감동받고,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문장이 아니라 부사나 접속사에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책을 감동받았으면 또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, 내가 20살 때, 30살 때, 40살 때 그 닥친 사건, 문제가 다 다르죠, 우리 인생에. 근데 고전은 그 사건마다 같은 문장이지만 또 다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또 다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하기 때문에,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맞는 고전을 찾아내셔서 그거를 좀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그 책들을 꺼내서 여러분만의, 나만의 고전을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. 부자가 된다는 거는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, 이런 말을 합니다. 부자가 된다고 절대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발 쉽게 살겠다, 내가 파이어족이 돼서 돈을 얼마를 벌면 나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, 그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그 소비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그냥 약간의 간식 같은 거고, 그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거거든요.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,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이 문자가 그럴문, 우리는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 다음 옥편 뜻을 보면 무늬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인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해요. 왜 하는지 알아야겠죠.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고 나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게 됩니다, 여러분. 쉽게 말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. 책 읽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입니다. 그러니까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아도 트렌드가 보이는 거죠.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이겨놓지 않아서 그래요. 내가 내 안에 내공을 쌓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,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 당연히 불안하지 않아요. 1990년대까지만 해도, 예를 들면 전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게 좋은 재료로 가성비 좋게 만들면 장사가 잘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, 이런 이유가, 아무리 열심히 좋은 재료로 맛있게 가성비 좋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. 이제 워낙 시대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맛집이다, 대박이다 가보면 음식 자체만으로 봐서는 야,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지? 그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. 내가 아무리 24시간 365일 열심히 해서 만들어놔서 파는 그 속도만 내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근데 방향을 알면,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면 요거를 만들어내면 되는구나.
뭐 우리나라 경제학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, 여러분.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고 작전을 세워야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. 위기니까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. 이러면 안 돼요, 여러분. 데일 카네기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바람개비를 내가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이래요.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괴로워하고 좌절하고만 있지 마시고, 고통스럽죠.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 불안감을 독서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이 위기일 때, 그래 내가 지금 바닥 찍었고 내가 빵원 됐지만, 그래 이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더라 라고 하면서 한번 위기를 기회로, 나 저 내용 알아, 저거 내가 아는 얘기야, 이 책 내용 뻔해,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고 막말로 돈 벌게 해주는 진리가요, 그 뻔한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그 뻔해 이러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지 행하지 않죠. 여러분,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결과가 안 옵니다. 여러분, 아마 요식업 안 하시는 분들도 요식업 식당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다 알고 계세요. 뻔하거든요. 맛있게, 깨끗하게, 친절하게, 바가지 씌우지 말고, 그게 답니다. 인생의 진리는 사실 뻔해요. 근데 우리는 그 뻔한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, 우리가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쉬운 거, 뭔가 다른 빠른 길이 있을 거야. 없습니다, 여러분. 뻔한 거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 내용 알아 이러지 마시고, 그래 알고 계시다면 제발 그거를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. 그 다음에는 비판하셔도 돼요. 내가 뻔하다 그랬지? 내가 안다고 했잖아. 근데 해봤더니 그거 봐, 아니잖아. 그때 가서 저한테 막 DM 보내시고 막 하셔도 됩니다. 근데 단언컨대 그 뻔하게 알고 계신 그 진리를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원했던 삶으로 반드시 가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,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연봉 2억 이하로 내가 프레임을 가둬놨어요. 얼마든지 연봉 5억, 10억, 20억, 특히 이 인터넷 세상의 무형의 자산 쪽을 정복하시면 지금 챗 GPT만 잘 다뤄도, 얼마 전에도 제 후배가 되게 단순한 음악을 챗 GPT로 작곡을 해서 얘가 2달 만에 저작권협회에 300곡을 등록을 했어요. 얘는 작곡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애예요. 그러니까 얘가 작곡한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. 얘는 단지 챗 GPT를 사용할 줄 알 뿐이고, 그러니까 쓴 돈이라고는 월 27,000원 밖에 없어요. 근데 이번 달에 그 저작권료로 1,800만 원을 벌었어요.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 자주 가거든요.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 특히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보면 난 그냥 250, 300만 따박따박 나오면 좋겠어. 그러면 여러분 300이라고 치면 연봉이 3,600이에요. 그럼 나 스스로가 3,600 이하로 나를 가두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연봉 1억, 5억, 10억의 세계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믿어도 갈까 말까한 세상인데,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그 가져야 할 부를 가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져줘야 됩니다.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. 그걸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,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은 동료들과 대화를 하게 되죠. 너 뭐 전세 얼마 이사가, 언제 집 살 거야, 차는 뭐 살 거야, 아반떼 살 거야, 소나타 살 거야, 이러면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계속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0년,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그 프레임에 갇히거든요. 책은 도끼다, 이런 책이 있어요. 저도 그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줬을까 처음에 궁금했는데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. 이런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책은 도끼가 되어서 깨준다는 거거든요. 나의 한계에 대해서 반드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, 우리는 내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겠다. 이거를 어떻게든 믿어주시고, 그래서 그 한계를 자꾸 지경을 넓혀가고 하시다 보면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. 비트겐슈타인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래요. 그러니까 내 언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. 내 세계가 연봉이 요 정도밖에, 아니면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세계가 요만큼, 내 미래에 대한 세계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지,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, 나도 외화를 한번 벌어보자.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남들
그 찾아보니까 아마존이라는 게 우리나라 쿠팡 같은 게 있다더라. 우리나라 호미가 잘 팔린다더라. 그럼 나는 민속이든 토속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의 물건 중에 내가 해외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질문을 던지고 그 언어를 확장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장금이라는 사극을 볼 때 예전에는 이영애 씨 정말 연기 잘한다, 이영애 씨 아름답다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죠. 그게 내 세계의 한계예요. 근데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나면 이제는 이영애 씨는 안 보일걸요. 내가 외화를 벌겠다 하면 다시 장금이를 보게 되면 이영애 씨는 안 보이고 그 이영애 씨 옆에 있는 주방에 도마라든가 절구라든가 뭐 주걱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저런 거 중에 혹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 또 내가 저거 중에 어떤 내 능력으로 살짝 변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가는 거고 나의 능력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의 핵심은 질문을 던져야겠죠. 내가 외화를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또는 내가 왜 그동안 원화만 벌려고 했을까?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가 정말 날고기는 내가 천재가 아닌 한 내가 한국에서 원화를 번다면 이거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.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지경을 넓혀 가실 때에 불안감은 점점 사라집니다. 그래서 몽테스키우가 무슨 말을 했냐면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이래요. 여러분들 불안하시면 친구들이랑 앉아서 경기가 왜 이러냐 언제 좋아지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책 한 권 딱 들고 도서관 가시든지 아니면 이 방통대 안에 어디 강의실 아니면 카페에 가셔서 일단 1시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불안감은 사라집니다.